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저가 이렇게 딱 앉았는데 그 동서남북으로 우는 소리가 엄청 들려가지고 그 디즈니 픽사의 대표작 인사이드 아웃이 새로운 감정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13살이 된 라일리의 행복을 위해 매일 바쁘게 머릿속 감정 컨트롤 본부를 운영하는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 그러던 어느 날 낯선 감정인 불안, 당황, 따분, 불업이가 본부에 등장하고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며 제멋대로인 불안이의 기존 감정들은 계속 충돌합니다. 결국 새로운 감정들에 의해 본부에서 쫓겨나게 된 기존 감정들은 다시 본부로 돌아가기 위해 위험천만한 모험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멈추지 않는 필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예림, 하경, 유림, 주연입니다. 이번 영화는 인사이드 아웃 2입니다. 다들 영화 어떠셨나요? 일단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저가 이렇게 딱 앉았는데 그 동서남북으로 우는 소리가 엄청 들려가지고 저도 약간 좀 울컥했는데 그 소리도 약간 조금 들어간? 근데 감동적인 얘기였던 것 같아요. 공감이 많이 되는. 하경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그 1편보다 감정들이 더 많이 나왔잖아요. 1편에는 조금 뭔가 2편보다 좀 단순한 감정들이 있었는데 이제 라일리의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사춘기가 뭔가 감정적으로 격동이 있는 시기니까 뭔가 디테일한 감정들이 많이 나오는데 더 얘기가 세세해지니까 많이 더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했던 것 같아요. 주연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영화가 시작한 지 5분 만에 울었거든요. 오? 사실 왜냐하면 사춘기가 저희 모두가 겪는 하나의 이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고 사실 감정이란 게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영화를 통해서 감정들이 이제 눈에 보이니까 뭔가 내 불안의 출처를 찾을 수 있는 느낌이라서 더 공감이 많이 되고 위로받았던 영화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시즌 1을 볼 때는 그 원래 있던 감정들이 1차원적인 감정이라는 생각을 안 들었는데 이번 시즌 2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원래 있던 감정들이랑 새로운 감정들이랑 비교가 되잖아요. 뭔가 불안이도 그렇고 미래를 보는 캐릭터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시즌 1의 감정들이 이 친구들은 정말 현재에 집중하는 감정들이다라는 게 더 강조돼서 보였던 것 같아서 되게 흥미로웠어요. 혹시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신가요? 뭐 이런 캐릭터가 좋다라던가 어디에 공감을 많이 했다. 저는 그 장면 중에 그 불안이가 라일리가 이제 그 페널티 받고 엄청 불안에 떨었을 때 그 장면에서 엄청 막 감정 제어판을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장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뭔가 공감이 되는 거예요. 뭔가 제가 뭔가 힘들거나 불안했던 상황이었을 때 이런 감정들이 이러고 있지 않았을까? 내 감정들이? 그걸 하면서 약간 좀 슬펐던 것 같아요. 근데 울지는 않으셨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울었다. 그러니까 저는 슬펐다기보다는 뭔가 공감이 되고, 이랬던 건가? 이렇게 좀 상상하게 되는?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원래 원에서 있었던 감정이 약간 말씀하신 대로 뭔가 즉각적인? 약간 저희가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 위주였다면, 그 2에서 나온 캐릭터들은 뭔가 저기 약간 즉각적인 것보다는 약간 좀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의 감정들이라서 뭔가 원의 지금 저의 이제 감정들은 지금 이제 원의 캐릭터들 다 사라지고 이제 2의 캐릭터들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어떤 장면이 재밌으셨나요? 사실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은 저는 사실 영화를 볼 때 디테일 찾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맨 처음 장면에서 기쁨이가 그 자아를 찾는 그 지하 샘으로 가잖아요.
그때 슬픔이를 데리고 가면서 제 영어 실력으로도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가는 곳에 항상 너가 함께 해야지 하고서 슬픔이를 데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면에서 유라고 했어요. 유랑 미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번역이 됐을 때 행복이 가는 곳에 슬픔은 함께 해야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번역한 부분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 행복이랑 슬픔이가 굉장히 닮아 있다고 느낀 게 그 인사이드 아웃 캐릭터들을 보면 한 가지 색으로 이제 캐릭터들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기쁨이 머리는 파랗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도 너무 앞서 나가는 걸 수도 있지만 슬픔하고 기쁨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 혹시 그런 의도를 숨겨놓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이런 에스터에그가 아니라 저 다른 이스터에그 같은 거를 찾았는데 약간 라일라나 약간 청소년기 어린애들 감정들을 보면은 기쁨이 약간 중축이 되거든요. 어른들의 그 라일라의 엄마나 아빠를 보면은 슬픔이랑 버럭이가 중축이 돼서 존재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커가면서 뭐 기쁨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슬픔과 버럭 이런 감정들이 좀 더 중축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씁쓸하게 기쁨이 점점 사라지나? 약간 장면에서도 그 자아를 찾기 위해서 그 감정들이 이렇게 찾으러 이렇게 가잖아요. 그 이의 감정들만 라일라의 그 감정 제어판에만 있고 그런 것도 보면서 약간 원래는 이제 애들이 돌아왔지만 이제 거기로 가서 이제 사라져버리는 감정들이 있으면 막 우울증이라던가 불안에 떠는 그 이유가 약간 이런 감정들 기쁨, 슬픔 이런 거에 대해 묻어내지고 좀 불안해지는 감정만 커져가지고 그런 병 같은 게 걸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디테일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본 게 그 라일리의 이제 머릿속에서 보면은 브라니가 되게 큰 역할을 차지하잖아요. 항상 앞에 나와 있었고 또 기쁨이를 쫓아내고 막 주축에 있기도 하고 한데 라일리 엄마랑 아빠의 머릿속도 이제 나오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브라니가 다른 감정들은 이제 그 제어판 앞에 나와 있는데 브라니가 커튼 뒤에 숨어있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감정적으로 성숙해지고 어른이 되면 불안이 좀 사그라드는 게 아닌가. 사춘기나 뭐 그 뒤에 어렸을 때처럼 감정이 그렇게 불안하거나 하지 않고 좀 성숙해져서 불안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약간 보태자면은 마지막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 불안이가 네네네. 어른들의 불안이가 이게 조금 사춘기 때는 불안이 중심 감정으로 나오지만 어른이 되면서 점점 불안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고 앞으로 전면으로 잘 내세우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를 조금 표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기억들이 자아를 생성한다는 그 아이디어라 해야 되나? 그게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 기억에서 이렇게 뿌리가 뻗어나가잖아요. 기억의 샘? 그 밑에 거기로 내려가서 네? 그게 좋았다. 네. 또 인사이드 아웃 2에 대한 재밌는 사실이 이번에는 라일리 또래 친구들을 초청을 해서 라일리 크루라고 그 친구들한테 먼저 영화를 보여주고 그 친구들의 피드백을 영화에 반영을 했다고 해요. 뭐 예를 들면 라일리 크루에서 감정들이 일할 때 이외의 일상생활을 보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서 인사이드 아웃 2에는 감정들의 침실 장면이 그렇게 라일리 크루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다들 그 2까지 나온 감정들 중에 누가 어떤 감정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아니면 공감이 갔다던가? 저는 당황이요. 당황이? 저도 평소에 되게 당황을 많이 하고 약간 성격이 소심한 편이라서 좀 공감이 많이 갔던 것 같고 그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뭔가 빅본가 그 원에서 맞아, 나왔던 빙봉? 빅본? 빅본 아니구나. 그 캐릭터랑 뭔가 조금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서 약간 맞아요. 뭔가 반가웠어요. 약간 비슷하게 생겼네 이러면서. 저는 불어비가 제일 좋았어요. 불업이. 뭔가 부럽다는 거를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드러내면서 살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부러운 감정으로 인해서 라일리가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 부러운 감정 때문에 내가 움직이게 될 수도 있구나 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 뭐지 픽사인가 거기에 무슨 스토리 그 설정이나 캐릭터 시트 같은 거를 궁금해서 봤었는데 원래 초기 설정에는 불어비가 그 원래 그 감정들 있잖아요. 그 감정들을 똑같이 따라하면서 색깔이 따라하면서 그런 설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사라지긴 했는데. 나왔어도 되게 재밌는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감정 캐릭터 시트가 엄청 많더라고요. 뭔가 그 막 은큼이도 있다고. 은큼이도 있고 뭐 다른 캐릭터 시트도 다양하고 그래가지고 뭔가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뭔가 더 3나 4가 나온다면 좀 더 다양한 감정들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저 그 장면도 조금 슬펐어요. 그 뭐지? 섬? 가족성 아, 이런 네, 거. 근데 막 우정섬이랑 뭐 다른 섬들은 겁나 이렇게 거대한데 가족섬이 이제 요따만해진 거예요. 원래 그렇게 컸는데 그거 보고 약간 나도 사춘기 때 저랬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좀 공감이 됐었던 것 같은. 저는 약간 공감 가는 건 불안인데 네. 좀 이야기적으로 재밌었던 거는 당황이가 아, 되게 부끄럽고 소심한 친구인데 마지막에 좀 슬픔이를 돋기도 하고 처음에 그 주황색 불안이 자아를 뽑으려고 시도하는 것도 당황이가 제일 먼저 뽑으려고 하거든요. 사소하지만 그런 용기를 내는 그런 모습이 조금 이야기 스토리적으로는 재밌었고 저도 불안이가 제일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악몽을 그려내는 막 나쁜 상황들을 막 그려내는 그게 정말 공감이 많이 됐었어요. 1이랑 2에서는 다양한 감정들이 나왔잖아요. 이제 3가 만약에 나온다면 새로운 감정들이 나온다 하면은 어떤 감정이 나올 것 같은지. 근데 이거는 저희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대학생 때라든지 완전히 성인돼서 일할 때라든지 그런 시기를 좀 정해야지. 그러면 저희 지금 시기로 해볼까요? 지금 대학생? 네. 저는 근데 새로운 캐릭터 등장은 아니고 대안의 따분이가 좀 많이 커진 것 같아요. 대학에 지금. 들어오고 뭔가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공부를 이게 목표가 뚜렷하게 존재를 하잖아요. 목표를 이루고 났을 때 그 행복도 있지만 이후의 목표를 설정하는 그 기간 동안에 있어서 굉장히 그 처지는 기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주연님이랑 비슷한 게 조금 넷, 다섯 이렇게 있는데 조금 기쁨이, 슬픔이, 불안이, 불업이 같이 주요한 메인 롤을 맡은 감정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좀 다른 감정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대학 생활을 한다면 오히려 소심이가 조금 더 메인 롤을 맡을 수 있지 않을까. 대학교가 배경이 된다면 약간 저는 고등학교 인간관계랑 대학교 인간관계랑 너무 다르다고 느껴져서 그런 다른 인간관계에서는 소심이의 이야기가 좀 더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네. 약간 뭔가 감정이 추가된다기보다 지금 있는 1과 2의 감정들이 조금 더 세밀해진다고 해야 되나? 세분화된다고 해야 되나?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오히려 저는 이제 라일리는 사춘기 라일리는 근데 진로를 되게 일찍 정한 편이잖아요. 중학생 때부터 이미 하키를 꿈으로 가지고 그래서 이제 진로를 처음 막 정한 시기에 있다 보니까 불안이 또 크고 당황이도 나타나고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사실 뭔가 정해진 길로만 가면 되잖아요. 그냥 수능 공부하고 학교 공부하고 하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정해진 길로만 가면 되는 건데 성인이 되고 나서의 삶에 있어서는 뭔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1부터 100까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거를 다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성인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난 후의 시점에서 불안이라는 감정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런 감정 생각이 뭔가 잘 안 나는 것 같긴 해요. 뭔가 해봤자 뭐 까먹기? 막 계속 까먹는? 그래서 저는 그 캐릭터도 좋았어요. 그 추억, 그 할머니가 이렇게 이렇게 문 같은 거 이렇게 하는데 10년 뒤에 오셔야 돼요. 약간 이러잖아요. 약간 뭔가 학창 시절이나 어렸을 때는 뭔가 추억할 게 뭔가 해도 뭔가 그때 그 뭐 사탕 같은 거 맛있었지, 음식 맛있었지 이거였는데 대학교랑 이제 20살 이제 초중반 되고 나서 약간 학창 시절에 이거 재밌었는데 친구랑 이거 가는 거 재밌었는데 이런 추억이 이런 것도 있어서 그것도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전 하경님 말에 엄청나게 공감을 한 게 사실 라일리 얘기는 사춘기 때로 한정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분명 그 캐릭터가 너무 잘 큰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불안과 기쁨이 계속 싸우는 상황을 물론 사춘기 때 크게 겪겠지만 사실은 사춘기가 지나고도 계속 이런 감정들이 형태를 보이면서 분명 영화는 이제 끝이 있으니까 자아를 찾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자아를 좀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부분들이 어른들이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약간 느낀 게 저는 제 사춘기의 주요 감정은 약간 불안이보다는 따분이에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불안이를 주요 감정으로 이야기를 설정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따분이보다는 불안이가 좀 더 넓은 연령대 사람들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서 사춘기 얘기를 하지만 결국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 불안이를 메인 캐릭터로 설정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그럼 다들 영화 보면서 그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 합격 문자 띠링 오고 나서 난리가 보고 이렇게 하면서 끝나잖아요. 맞아요. 다들 뭔가 합격됐을 것 같나요? 불합격됐을 것 같나요? 저는 뭔가 합격하지 않았을까 이거였었거든요. 저도 떨어졌을 것 같아요. 뭔가 일부러 뭔가 그 화면을 안 보여준 이유가 떨어져서가 아닐까. 그리고 뭔가 이제 떨어졌지만 그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그 뭐 결과에 원래 이제 그 불안이가 만든 자아로 라일리가 계속 유지가 됐으면 그 만약에 불합격 문자를 받았을 때 엄청 흔들리고 막 나 이제 망했어 막 이런 식으로 나 너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라일리가 원래 자기의 자아를 찾음으로써 그렇게 불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간다라는 게 뭔가 이 영화의 교훈이지 않을까 싶어서 뭔가 그게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해서 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전 너무 현실적으로 생각했는지 3점이나 넣었고 학회도 솔직히 잘 뭔가 이 경기 같은 거 보여주잖아요. 하는 걸 보면서 뭔가 그래도 뭔가 특출나 보이는데 막 이렇게 많은 그걸 뽑는데 거기서 안 됐으려나? 이런 근데 그 3점이 완전 막 그죠? 칭찬을 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긴 해요. 막무가내로 넣은 맞아요. 합격? 불합격? 근데 일단 라일리의 경기를 보면 100% 불합격입니다. 일단 팀플레이 정신이 전혀 없었고 같은 팀에 공을 뺏었다는 것 자체가 코치로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점일 것 같아서 보상도 많이. 근데 그 한 경기로 일단락이 될까요? 그 전에 엄청 잘한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막- 전에도 이미 아직 멀었습니다. 네. 근데 그거 그래서 근데 이제 맞아 그거 보고 좀 이러긴 했는데. 저는 왜냐면 당연히 합격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딱 그 장면만 보고 불합격 문자를 받았을 때 웃을 수 있는 대인이 과연 그 초등학생 라일리가 그렇게까지 대인이 됐을까? 라는 생각에
이제 합격 문자 보면 바로 이렇게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진짜 맞아요. 1차원적으로 아 합격했겠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그러니까 성장한 라일리의 서사를 보여주기 위한 이제 불합격 장치였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영화를 봤을 때는 웃고 있으니까 그냥 합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일부러 결과를 안 보여준 게 라일리한테는 더 이상 그게 그렇게 일희일비할 정도로 중요한 큰 일이 일이 아니어서 안 보여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근데 그 연출로 갔을 것 같긴 해요. 그 연출로 이제 근데 진짜 불합격 문자를 봤는데 웃을 수가 있나? 근데 그러니까 뭔가 그런 표정인 줄 알았을까요? 만약 불합격을 봤으면 약간 울먹이려다가 이러면서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약간 그게 궁금했었어요 보면서. 그러면 이제 인사이드 아웃가 사춘기에 대한 영화잖아요. 그래서 사춘기인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영화를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저는 벌새라는 영화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화는 대치동 음마 아파트에 사는 한 소녀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데 과도한 학구열만이 존재하는 학교에서 사춘기 소녀 한 명이 세상과 소통하고 자기 자신의 자아를 찾아나가는 내용을 그린 영화입니다. 네, 지금까지 멈추지 않는 필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야.